잠시 다시 S전자 시절로 돌아가 본다.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나에게는 꿈의 도전이었다. 실업계를 졸업한 나에게 기능사 1급이란 정말 숙련된 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상징적인 라이센스였다. 대부분 기능사 몇 개로 만족하며 부어라 마셔라 되며 불만만 푸념하는 직장 선배들을 본 터라. 나는 다짐했다. 목표를 설정했다. 저렇게 미래 없이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당시 포항제철이 민영화되면서 기업 공개 개념으로 국민주를 청약받았다. 평소 존경하던 박 선배가 돈을 50만 원 빌려주며 같이 청약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선배는 우리 S전자에서 유일한 기능사 1급 출신이었다. 영어와 일본어도 골 잘했다. 박 선배는 나에게 코스모스라는 책을 소개하며 우주론을 가르쳐 주었고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제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적을 감추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안기부에서 끌고 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의 민주주의는 아직 먼 길이었다. 정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또 깨달은 순간이었다. 반도체의 폭발적 성장으로 담당 임원이 승진과 교체, 선배들의 승진과 재배치 등 정신없는 역량개발 광풍으로 어느 순간 우리들은 공부의 광풍이 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수원역전 열관리 기술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 스터디도 생기기도 했다. 고압가스 자격증은 냉동, 기계, 화학, 취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는 화학 분야로 정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진사책을 구매한 후 틈틈이 아니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을 차용해온 터라 그 내용이 아주 딱딱했다. 모르는 내용은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매뉴얼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정말 나에게 어려운 내용이었다. 일단은 암기해야 할 사항을 노트에 적은 후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다. 독성가스의 허용농도와 특성, 가연성가스의 연소 범위, 고압가스 용기 색상, 가스품질 기준, 가스정압기 종류 등 A4용지로 신장은 외워야 했다. 아무리 외워도 또 잊어버리니 내 머리가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한 번은 새벽에 기숙사 1층 로비에서 공부하고 있던 나의 모습에 사감이 귀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해프닝이 있었다. 수원 319는 아름다운 수원 화성을 끼고 있었다. 지난밤 야간 근무로 마지막 요약 정리를 끝난 나는 319에서 기능사 1급 실기를 치르려 한다. 제발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를 바라며 시험장에 입실했다. 청색 모나미 0.7mm 두 자루와 샤프, 지우개, 자, 신분증, 수험표를 꼭 쥐고 책상에 앉았다. 총 15문제였다. 저장 탱크가 방유정 용량. 무난한 문제를 시작으로 나름 70점 이상의 성적은 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 한 문제까지 부분 채점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날 0시 기숙사 공중전화 ARS로 수험자 번호를 입력하였다. 귀하는 제2회 국가기술 자격검정 실기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구나. 또 한 단계 도약하는 나를 보면서 천지신명에 감사드렸다. 동료들한테 합격도 못할 것을 부질없는 공부한다고 모멸과 질시를 받았지만 나는 당당히 성취하였다. 다음 날 회사에 합격 소식을 전하고 과장님께 칭찬을 받았다. 나는 이 조직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기술자로 거듭났으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사와 기술사도 언젠가는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 가슴 한구석에서 싹트고 있었다. 이후 타 분야 기능사 1급은 의외로 좀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아마도 나의 실력이
어느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단위와 열역학, 유체역학, 물리, 화학, P&ID, 제어 계측 등 점점 나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느꼈다.